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5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의 김지호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 6개월 구형하고 진술 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 109억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적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상식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가 특종을 내보냈지요. 뉴스타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뉴스타파는 김성태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앞세워 주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는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봉지욱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북송금 X파일. 뉴스타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를 담은 국정원 비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총 40억 건으로 140여 쪽입니다. 이 중 일부는 국정원이 2급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2급 비밀은 국가기밀이지만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 극도로 민감한 내용은 이미 가림막 처리를 한 점, 시일이 흘러 일부 문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보도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X파일 시리즈 보도와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유력한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화 공작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님이 속편을 만드신다면 이번 사건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님의 미친 취재력입니다. 쌍방울이 아예 북한과 손잡고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였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님은 연재로 기사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 편이 기대됩니다. 이화영 측도 뉴스타파의 보도를 공유하며 드디어 밝혀지는 진실, 검찰 압수수색 문건,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기사, 국정원 문건 1 비밀 보고서에 쌍방울 대북 사업 내세워 주가 조작 정황의 내용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다는 거지요. 또한 입수한 문건에는 북한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이 빼박 증명된 것이고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은 허상이자 조작이었다는 걸 말해준다 이겁니다. 이어 봉지욱 기자는 추가 보도를 예고했습니다.
자, 뉴스타파가 확보한 국정원 비밀 문서가 내부 제보라면 그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이지요. 즉, 윤석열 정권은 이미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해병대 최상병 특검 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15일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법률안은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최상병 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은 지난 5월 7일,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특검 법안을 법률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내치든 결정해야 하는 시간은 5월 7일로부터 15일이 되는 5월 22일 24시까지다. 매주 화요일에는 통상 국무회의가 개최되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5월 21일에도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고 5월 21일이나 5월 22일 사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제의를 요구받은 국회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 전부터 간당간당하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은 그 거부권의 행사로 종을 쳤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한을 방패로 삼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내려오는 것이 낫다. 맞고 얻어터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삶의 간단한 지혜라.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은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마저도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더 악화시킨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조국 대표도 대통령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제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왜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 라고 경로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의혹 때문입니까? 수사 외압에 관여한 사람들을 진급시키고 공천을 주고 영전을 한 것 때문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한 말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로 넘어온 최혜병 특검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 공포하십시오. 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자유재량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므로 미국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더욱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직무에 가탁하여 실질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사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는 거부권 행사의 목적과 그것이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헌법 교과서에 쓰여진 거부권의 행사 요건은 다음과 같다.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안이 국가이익이나 국민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이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이채양명주로 귀결되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괴물 정권의 몰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